우리 군이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경북 포항시 일대에선 해병대 장병들을 중심으로 대민 지원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고 육해공군 모두 여러 피해 지역에서 가용 인력을 투입해 복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서울안보대화가 지난 6일부터 시작돼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서울안보대화는 지난 2012년 출범한 국방 분야 고위급 다자 안보대화체로 올해는 글로벌 안보협력 증진은 물론 코로나19로 정체됐던 각국 간 국방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11호 태풍 흰남노가 경상 남북도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특히 포항시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이에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경상북도 포항시. 쏟아지는 폭우에 일대가 물에 잠기며 피해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지난 6일부터 장병 1,300여 명과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고무보트 등을 투입하며 인명구조와 피해 복구 작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항시 가운데 수해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인 남구 동해면 마산리. 태풍으로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린 흙탕물은 삽시간에 하류까지 흘러 일대 민가들을 덮쳤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장병들이 강풍에 쓰러진 나무들을 옮깁니다. 토사와 부유물을 치우고 가재독을 옮기며 침수 가옥을 정리합니다. 삽을 들고 진흙을 걷어내고 바가지와 양동이로 물을 퍼내며 배수 작업을 벌입니다. 태풍으로 불어난 물은 성인남 성의 허리까지 차올랐었습니다. 거세고 빠른 물살에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극한의 상황 속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은 쉼없이 수해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흙탕물로 젖고 진흙투성이. 전투복과 전투화도 땀으로 흥건하지만 장병 모두가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아랑곳하지 않고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합니다. 해병대 1사단은 현재 포항 지역의 토사 제거, 배수 작업 등 피해 복구 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땀 흘리는 장병들의 모습에 주민들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래로 아무리 촌집이라 해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어서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나마 그래도 장병 아저씨들이 와서 힘을 보태줘서 이나마 조금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항상 우리 국군 아저씨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요. 부대는 수해로 인한 상처와 흔적들이 모두 지워질 때까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의 손길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해병대 1사단이 슈퍼태풍 흰남노의 직격탄을 맞은 경북 포항시에서 인명구조 활동에 나섰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작전을 수행한 관계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해병대 1사단의 이주혁 대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훈련에서나 보던 이 상륙 돌격 장갑차 또 소형 고무보트가 투입돼서 인명구조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 당시 포항 지역에는 태풍 영향권에 들어온 상황으로 높은 강수량과 거센 바람이 동반했습니다. 부대는 먼저 공육시경, 차량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상륙 돌격 장갑차 KV 2대와 IBS 3대를 투입하고 운용병력과 구조요원을 탑승시켜 청림초등학교 일대에서 인명구조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포스코 관련 화재, 수해 화재 원점을 진입하는 제한되는 가운데 KAV를 통해 소방대원들의 이동을 지원했습니다. 네, 뭐 소방대원들의 이동도 지원하고 또 구조해주신 시민들도 있었을 텐데 구조해주신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시민들은 이제 예보된 태풍보다 더 큰 강수량과 그로 인해서 크게 당황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을 믿고 침착하게 안내에 따라줘서
안내하게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해 복구 활동도 좀 많아질 테고, 자, 수색 작전이 더 필요한 것도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좀 밝혀주시죠. 포항 지역의 피해가 커서 상심이 큽니다. 우리 육해 공군과 함께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자 지원, 제동 및 방역 지원, 토목공사, 물무 지원 등 앞으로도 다양한 대민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해병대 1사단 이주혁 대위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항뿐 아니라 울산과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이 지역에도 우리 군 장병들이 신속하게 투입됐는데요. 피해 복구 대민 지원 작전에 돌입한 각 군 소식을 전혜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울산에 위치한 남천교 일대. 육군 53보병사단 장병들이 수포를 헤치며 샅샅이 주변을 살핍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해 하천에 빠져 실종된 20대 남성을 찾기 위한 겁니다. 수색 작업은 군경 소방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남천교 일대를 3개 구역으로 나눠 소방 드론, 군 드론, 민간 드론도 동원했습니다. 부대는 실종자 수색 외에도 피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부산 청사포 해안, 송정해수욕장 등 피해가 큰 지역에 투입된 장병 180명은 태풍으로 밀려온 바닷물에 쓰레기와 폐자재로 가득 찬 송정해수욕장 일대를 정리했습니다. 해군 7기동 전단은 제주도에서 대민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7전단 장병을 포함한 군무원 50여 명이 강정포구와 세연교 인근 해안가에서 태풍으로 더럽혀진 해안을 말끔히 청소하고 도로 옆 쓰러진 나무를 정리했습니다. 해병대 구여단 장병 40여 명도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위항에서 비닐, 스티로폼 등 생활 쓰레기와 바위, 나뭇가지를 치우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공군도 대민 지원에 동참했습니다. 공군 6탐색구조 비행전대는 포항에 위치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20여 명의 장병과 탐색구조 헬기 4대를 투입해 항공구조를 지원했습니다. 작전 지역 내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고립 주민 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항공구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각 군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전해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2022 서울안보대화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첫날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우주안보와 사이버 워킹그룹 포럼이 마련돼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38개국 160여 명의 국방관료와 민간 우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첫 번째 우주안보 워킹그룹 포럼을 주관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국방부는 현재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을 목표로 합동우주작전 수행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국방우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주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가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안보 워킹그룹 포럼은 지속 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우주안보라는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전문가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모두 13,000여 기의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로 발사돼 우주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우주가 경쟁의 각축장으로 떠오르면서 분쟁 지역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국제법상 명백한 규정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면서 책임 있는 우주행동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당사국 간 소통과 협력으로 우주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우주 위협을 줄이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우주안보 워킹그룹을 통해 우주안전 보장을 위한 국제규범 제정 등을 유엔과 발맞춰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국가 차원의 이제 국가 우주 역량에 기여하면서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 우주력을 지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우주 안보와 관련된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활동과 어떤 역할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후에는 미래 사이버전 양상의 진화와 사이버 군사 전략의 방향을 주제로 올해 7번째 사이버 워킹그룹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회의에는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국방대표와 전문가 1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발표에 나선 국내외 전문가들은 최근 사이버 안보 정세 등을 평가하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 전략과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특정 국가와 집단에 의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초국가적으로 공유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열린 워킹그룹 포럼을 통해 새로운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다양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행사가 글로벌 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고 코로나19로 정체됐던 군사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6일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 아세안 간 국방협력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2 한 아세안 국방차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신범철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의 장점을 바탕으로 영내 다양한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협력을 확대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2개의 한 아세안 국방협력 이행 계획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아세안 각국 차관들은 사이버 위협과 대테러 대응 등 영내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하되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 안보 협력 채널을 통한 협의도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영내 해양 영토 분쟁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과 아세안이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영성을 강화하고 이들 국가들의 해양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미래지향적 방산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신범철 차관은 또 같은 날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방차관과 캐나다 국방부 부차관을 각각 만나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먼저 신 차관은 타방 마케틀라 남아공 국방차관과의 양자회담에서 서울안보대화 참석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은 해에 이루어진 점을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국방협력이 재활성화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어 스테파니 백 캐나다 국방부 부차관과의 양자회담에선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백 부차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속해서 지지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태풍 소식으로 좀 어수선하지만 이번 주말 시작되는 한가위 준비도 해야겠죠. 따뜻한 한가위의 정을 나누기 위해 공군 장병들이 위문 활동을 했습니다. 정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 내린 아침 공군 18전투 비행단 장병들이 위문 물품 전달 준비에 분주합니다. 위문 물품은 편리한 조리를 가능케 하는 전자레인지 겸용 복합 오븐부터 대량의 파스와 라면 등 부대 인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품목으로 구성됐습니다. 물건을 가득 실은 차량이 가까운 마을회관을 향해 출발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청량동 노인회관. 장병들이 차량에 실린 상자들을 꺼내 회관 안까지 들여놓습니다. 부대 인근 주민들께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희들에게 나라 지키느라 고생 많으시다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분들께 추석을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대감과 함께 상자를 직접 열어 부대가 준비한 선물을 확인하는 주민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위문 물품을 전달해준 장병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항상 저 주변 지역을 잘 챙겨주시고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해소도 잘 해주시고 명절마다 이렇게 선물도 갖다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아주 호의적이고 이웃 사촌 같은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귀 기울이고 원활한 민원 처리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부대는 이날 인근 마을회관 6곳을 방문해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발전시키는 등 민원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부대에 진심이 담긴 위문 물품을 전달받은 지역 주민들이 한층 따뜻해진 한가위를 맞이하길 기대해봅니다. 국방뉴스 정병입니다. 63개국이 참석하는 세계인의 축제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범도민 지원협의회가 출범했다고 하는데요. 유지훈 기자입니다. 홍보 영상 상영과 함께 시작된 세계 군문화 엑스포 범도민 지원 협의회 출범식. 코로나19로 2년간 미뤄졌지만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군문화 엑스포인 만큼 각계각층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장준규 예비역 육군 대장이 나섰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참석해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 지원에 나섰습니다. 세계에서도 군과
관과 그리고 또 민이 함께 엑스포를 준비하는 행사는 우리 계룡의 세계 군문화 엑스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민들이 대한민국 물론 전 세계인들한테 도민들의 그런 위상을 또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오늘 출범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흠 지사와 장준규 예비역 육군대장을 비롯한 회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출범식. 협의회는 11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확산을 돕게 됩니다. 범도민 지원협의회 출범식은 그야말로 도민이 누구나가 엑스포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행사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범도민 지원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우리 조직위원회, 국방부, 육해, 공군, 계룡시가 삼위일체되어 엑스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2022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는 K-밀리터리,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계룡대 활주로에서 다음 달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펼쳐집니다. 국방뉴스 유지훈입니다. 9월 7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73사단이 의무요원이 아닌 장병들의 응급처치 능력을 높이기 위해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전투병 생존법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명구조술과 골절처치, 주요 외상처치 등으로 구성된 32시간의 교육시간 중 90% 이상을 이수하고 종합평가 70점 이상을 획득한 장병에게 전투부상자 처치와 구급법 조교 임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공군 기상단이 군 기상 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2년 기상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 참가자는 기상현상과 천문현상, 기상재해 등 기상과 관련된 사진을 양식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2점 이내로 공모 가능하며 접수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처가 추석을 맞아 매달 15일 지급하던 보훈급여금을 일주일 앞당겨 8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42만 명에게 지급되는 9월분 보훈급여금 규모는 3,756억 원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이 가족과 함께 훈훈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맑고 청명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태풍 흰남노가 물러간 수요일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데요. 당분간 전국의 일교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져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상에는 안개가 껴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7도, 강릉 16도, 대구는 14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원주 28도, 부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은 양호하고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많은 상처를 남기고 갔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명약은 다름 아닌 사람의 손길이겠죠. 우리 군 장병들 수해 현장 각지에서 진심을 다해 피해를 복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아물진 않더라도 우리 장병들이 보태는 힘이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